예, 안녕하십니까. 힘든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해드리는 다빈치 쉬운 주식의 다빈치입니다. 자, 2020년 8월 1일 현재 토요일입니다. 저녁 8시인데요. 자, 식사들 다들 하고 계신지 아니면 다 하셨는지. 예, 날씨가 오늘 되게 습해요. 일단 건강 항상 유념하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한번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저번에 한번 이제 저희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금 이제 8월 이제 들어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이제 이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8월이면요, 9월 말쯤이 추석이기 때문에 한 2달 정도 남으면 이제 거의 두 달 정도, 예, 뭐 넉넉 잡고 그때 되면 이제 그 이후에는 가을입니다. 그럼 쌀쌀해져요. 환절기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요즘 뉴스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로나 다시 재유행할 수 있다. 조심해야 된다. 물론 그렇게 안 되면 좋은데 일단은 추워지면 코로나가 일단은 다시 시작을 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땐 거의 뭐 팩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초기에 처음에 우리들이 그냥 코로나를 이렇게 딱 맞닥뜨렸을 때와 지금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르죠. 대응할 수 있는 방역과 또 그거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그래서 최소의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수준까지는 좀 우리나라 돼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미국하고 일본은 뭐 지금 뭐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해요. 일본은 지금 뭐 아예 뭐 아베가 뭐 나타나지도 않아요. 어디 좀 처박혀 있는 건지. 그런 지도자가 참 뭘 한다는 게 참 답답합니다. 일본이 이렇게까지 추락을 했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코로나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조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저번에 이제 유료 회원님들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녹십자고요. 셀트리온. 코로나 쪽으로 이제 본다면 녹십자, 유한양행, 그다음에 셀트리온, 그 다음에 뭐 SK 케미칼 요런 쪽은 이제 혈장 치료제 쪽입니다. 렘데시비르가 우리나라에 이제 106명 지금 중증 환자들이죠. 치료를 이제 투여를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한동안 이제 렘데시비르가 이제 그렇게 치료제로서 나타나니까 다른 치료제에 관련된 종목들이 지지부진했어요. 지지부진했는데 좀 아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렘데시비르가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자, 지금 현재 긴급하게 렘데시비르를 승인을 했어요. 그러다 보면 부작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도 뭐 발표된 거 보시면요, 그렇게 썩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현재 나온 것 중에선 그나마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긴급 처방이에요. 긴급 처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렘데시비르에만, 만약에 진짜 렘데시비르가 좋다면은 뭐 다른 치료제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여러 나라에서도 계속 치료제를 만들려고 더 합니다. 왜? 렘데시비르보다 더 좋은 거. 백신도 현재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하반기 들어오면은 다시 한번 렘데시비르보다는 물론 거기에 관련된 것도 봐야 되겠지만, 이제 이걸 봐야 돼요. 이게 부작용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다른 쪽 관련된 코로나 치료제들 종목들을 관련주들을 좀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적으로 일단 2개의 그룹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있어서 그것도 제가 봐가면서 이제 미리 준비를 해야죠.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이게 만약에 하반기에 겨울 다가오면 어떤 부분에서 포인트로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제가 간단하게, 뭐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려요. 왜냐면 저도 전문가는 아니에요. 뭐 의료에 관련된 건요, 용어도 너무 복잡하고요. 뭐 하여튼 뭐 제가 예전에 뭐 수학 그렇게 잘하질 않아서, 화학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뭐 일단은 보는 거를 좀 대충 어떻게라도 좀 이해를 하려고 하지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나중에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 중요하잖아요. 마지막으로는 뭐 매매를 하려면 차트를 봐야죠. 차트 안 보고 매매하시는 분들이 요즘 얼마나 되실까요? 그렇죠?
많습니다. 차트 보시는 분들이. 지금 요즘 젊은 투자자분들이 워낙에 많아가지고, 기본으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그걸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제 첫 번째로 이제 녹십자 관련된 녹십자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은 녹십자 계열사들은 크게 일단은 상장돼 있는 것들 종목들만 보면은 크게 6종목입니다. 녹십자 홀딩스는 지주회사예요. 그래서 일단 녹십자 홀딩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제가 언급은 안 드립니다. 그냥 지주사라는 정도만. 왜냐하면 녹십자, 랩셀 뭐 이런 종목들을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밑에 있는 하위에 있는 종목들이 기업들이 수익을 내야지 홀딩스가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대표적으로 보셔야 돼. 각 종목별로. 그것만 좀 적어놨는데, 자, 녹십자는 독감 백신이에요. 예,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헌터라제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헌터 증후군입니다. 헌터 증후군에 필요한 치료제. 요 두 가지가 지금 녹십자에서는 좀 보셔야 될 부분이고, 녹십자 랩셀은 NK 세포 치료제입니다. 그 NK라는 게 세포라는 건 내추럴 킬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내 몸속에 어떤 안 좋은 게 들어왔을 때 몸에서 자연적으로 그 세포를 나쁜 세포를 죽이는 세포가 있어요. NK 세포라고 하는데 이게 몸속에 있어야 돼요. 예, 일종의 이제 뭐 그냥 좋게 얘기하면 면역력이거든요. 면역 정도의 어떤 환자나 사람의 면역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좀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NK 세포가 많으냐 적으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있고 암에 지금 현재 암 세포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미리 좀 알 수 있는 거죠. 일종의 대장균 같은 거 아시잖아요. 대장균이 다 있어요. 근데 너무 많아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세균들도 있다. 가능성이 있다. 어느 정도 바로미터가 되는 거거든요. 그 NK 세포 치료제를 녹십자 랩셀이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십자셀은 발음 참 그래. 이뮨셀 LC.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뮨셀 LC. 요게 좀 가장 키포인트고요. 녹십자 MS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이슈를 받은 거죠. 코로나19 진단 키트. 예. 그걸 만듭니다. 물론 이게 비중이 적어요. 녹십자 MS는 뭐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크게 뭐 어떤 큰 역할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녹십자 MS 코로나 진단 여기 관련된 키트 좀 보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녹십자 웰빙. 녹십자 웰빙은 전문 의약품 태반주사라고 아실 거예요. 이 라이백주라고 합니다. 라이백주가 대표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기능식품 건기식이라고 하죠. 건기식 쪽. 그 다음에 암막 액질 치료제. 이 암막 액질이라는 게 간단히 말씀드리면 암 환자들이 이 식욕이나 근육이 감소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염증이 온몸에 생기는 겁니다. 통증을 느끼는 거죠. 그 부분에 관련된 치료제입니다. 그거를 녹십자 웰빙이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라서 요 정도의 키포인트를 좀 알고 계시고 제가 이제 하나하나 차례대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먼저 녹십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최근에 녹십자가 뉴스가 나왔어요. 뉴스가 뭐냐면 이제 리포트 제가 이제 있으니까 리포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리포트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 7월 21일자 리포트 보시면은 녹십자 홀딩스는 그리폴스 대상 총 4억 6천만 달러 규모로 혈액제제 캐나다 공장 총 100만 리터입니다. 요거하고 GCAM 지분 100%를 매각했습니다. 이게 녹십자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일단은 앞으로 혈장 확보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왜냐면 요 캐나다 공장에서는 주로 이 미국에 있는 그 11개의 혈액원 요거를 확보하는데 불확실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좀 최근의 리포트입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여기에 보시면 오창 공장이라고 있죠. 우리나라에 캐파가 140만 리터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원래 70만이었는데 요번에 70만 더 증설을 했어요. 70만 리터를. 자,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간 돈이 필요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또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헌터 증후군, 헌터라제 요거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 비용 뭐 그런 것도 좀 들어가고요. 그래서 일단 현금을 좀 확보하고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 공장이 있어야 되는데 생산 공장이 없으니까 미주, 북미 쪽이죠. 그래서 이건 좀 안 좋지 않냐라고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러한 리포트들이 좀 있어요. 이런 리포트들이 있으니까 요런 건 좀 참고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보는 거는 뭐냐면 이제 좀 있으면은 코로나19가 이제 다시 재유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잖아요. 자, 그러면 아시다시피 독감하고 유사합니다. 이 증상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독감에 걸렸는지 코로나에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독감에 걸렸는데 혹시나 몰라서 가서 독감 이제 그거 아시죠? 코에다 넣는 거. 이 독감 진단 키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만약 걸리면 타미플루를 먹잖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독감에 걸렸는지 코로나에 걸렸는지 모르니까 두 개 다 맞아야 돼요. 두 개 다 치료를 제가 진단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러기에 앞서서 독감 백신을 먼저 맞으면 물론 100% 안 걸린다는 보장은 없지만 걸릴 확률이 적다는 거죠. 독감 그 부분이. 자, 그리고 하나는 뭐냐? 독감 백신을 좀 맞게 되면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확률도 좀 줄어드는 거죠. 확률적으로. 이건 아직 검증된 건 아닙니다만, 그래서 이 두 가지의 그러니까 전염병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요 호흡기 관련 이 바이러스 두 가지가 그래서 아무리 건강한 남자나 여자 남녀들일지라도 조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국가 예방 접종 백신이 있잖아요. 무료로. 그거를 연령대를 확대를 했어요. 만 6개월에서 만 18세까지. 그리고 또 만 65세 이상을 만 62세 이상. 그래서 만 62세 이상부터 맞을 수 있게끔 무료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게 보험이잖아요. 무료잖아요. 보험 되니까 이 녹십자 측에서도 상당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그러니까 마진율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것도 좀 보셔야 되고 원래 녹십자는 혈액제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나다 북미 공장을 그렇게 팔아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이제 어떤 리스크 그거를 걱정을 하는 건데 오창 공장에다가 70만 리터를 추가로 했습니다. 추가로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하나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제 의견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코로나 이 코비드 19 상황이 되면서 우리나라 한국에 대한 어떤 인식이라든가 그 제약회사나 하여튼 모든 반도체 회사나 하여튼 모든 관련된 그리고 또 외국에서 바라보는 우리나라의 그런 상황을 봤을 때 오창 공장에서 일단 추가적으로 증산을 했고 혈액제제 같은 경우도 이제 일부 조금씩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더 안정적이라는 거죠. 미국에는 혈액제제 이런 거를 확보를 하기가 인원수는 많습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보다 인구수는 많으니까. 근데 지금 미국이 어느 정도죠, 상황이? 코로나가 지금 장난 아니에요. 창궐한다고 보시면 돼요. 영화 창궐 보셨죠? 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 장동건하고 또 누구죠? 제가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되는데 상대 역할로 이 현빈인가요? 창궐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일종의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해야 되냐? 좀비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흡혈귀죠. 이게 피를 빨아먹어서 자기도 전염이 되는데 괴물로. 이제 그 영화인데 그런 식으로 좀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거의 말할 거 없죠. 자, 그런데 그렇게 지금
코로나 감염자들이 확진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서 무슨 혈액 제재나 뭐 그런 거를 확보를 할 수 있을까요? 예? 가능한가요, 그게? 힘들죠. 예, 힘듭니다. 캐나다도 불안한 거예요. 왜냐면 거기는 춥잖아요. 이제 겨울 오면 거기도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우리나라와 미국과와 미국 북미 쪽하고 다른 거, 뭐 남미도 그렇지만 다르고 일단 북미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금 물론 좋은 건 아닙니다. 100%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봤을 때입니다. 지금 우리 의료진들 너무 계속 노력하고 있어요. 진짜 그분들한테 우리가 응원을 계속 해줘야 되고 정부에서도 정말 거기에 관련된 지원 계속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거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자, 지금 그렇게까지 해오고 있는 상태에서 안전한 거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예, 안전함은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 다 알아요. 빌 게이츠가 뭐 굳이 뭐 언론에서 약 먹은 것도 아니고 굳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 돈 받아서 할까요? 빌 게이츠 지금 재단이 지금 그 금액이 얼만데, 예? 걔가 갖고 있는 주식 수만 해도 뭐 금액만 가치만 따져도 뭐 그걸 굳이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은 물론 지금 현재 그 상황이 안 좋을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도 돈은 확보가 됐고 분명히 지금 또 오창 공장 70만 리터를 다 더 증설을 해놨기 때문에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나중에 돈을 더 공장을 더 만들 수도 있겠죠. 그건 봐야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크게 좀 앞으로는 타격이 그렇게 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2분기 실적 부진은 이미 예상은 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 요 부분은 좀 더 지켜보시고 어차피 결과는 나타났어요. 매각했고 돈 확보했어요. 예,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했고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그래서 요거는 좀 지켜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 예, 나쁜 건 아니다 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 헌터라제, 요게 지금 보시면요 중국 쪽에서 이 헌터 증후군 환자들이 많아요. 이게 동남아 쪽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뮤코다당증이라고 하면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뮤코다당증이라는 거를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뭐 간단히 얘기하면 그냥 뭐라고 볼까요? 그냥 하나가 어떤 부족합니다. 어떤 효소가 대사장애 증후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간이나 비장이 커져요. 상대적으로. 그리고 얼굴 생김새도 독특해지고 아마 아실 거예요. 뮤코다당증 치시면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성장도 지연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질환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치료제를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3분기쯤에는 중국에 시판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니까 지켜봐야죠. 예. 지켜봐야 돼서 뭐 올해는 아니더라도 뭐 다음에 봐도 되는 거니까 크게 그렇게 뭐 보이고, 근데 좋습니다. 좋다고 지금 계속 얘기는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목숨을 걸지 말고 저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쪽이니까 거기 관련해서 보시면 되겠고, 요번에 뉴스가 나왔죠. 제가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따끈따끈한 뉴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혈장 치료제 임상시험 곧 시작, 이달 10일 시험약 제조 완료. 요게 이제 어디냐면 중앙방역대책본부 방대본이죠. 요거를 지시 녹십자하고 같이 목표 연구개발 연구 중이다. 보셨죠? 더 이상 이거 가지고 뭐 제가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이거예요. 녹십자는 이걸 보셔야 돼요. 혈장 치료제. 이거는 코로나도 100% 관련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보시라는 거죠. 뭐 북미 캐나다 쪽 공장이 없어지고 그런 걸 떠나서 개발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오창 공장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생산 캐파가 있으니까 커버리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녹십자는 요 부분을 좀 보셔야 된다. 그래서 헌터 증후군도 보세요. 요거는 이제 3분기부터 내년 초까지 어떻게 나갈 건지
예. 요것도 좀 보셔야 됩니다. 일단은 최근에 바로 보셔야 될 거, 먼저 좀 확인을 해둬야 될 거는 요거 보시고, 일단은 혈장 치료제 효능이 만약에 이렇게 입증이 되면요, 내가 볼 때는 모멘텀이 더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쉬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가 측면에서는 논외로 하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요렇게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리고, 자, 그래서 일단은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녹십자. 이제 녹십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녹십자 차트, 아우, 엄청 많이 올랐네요. 예, 뭐 14만원대 밑 위에서 시작해서 지금 25만원대 많이 갔죠? 예, 많이 갔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 예, 여기에서 거래가 없다. 이 최근에 거래가 많이 형성됐어요. 그러면 저는 지금 들어가시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미리, 일단 지금 보유하신 분들이 위에서 잡았으면요, 이거는 제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습니다. 절대 리스크를 안고 가지 마시고, 일단은 그런 분들은 좀 리스크 관리를 해주셔야 돼요. 비중 조절을 해주시든지. 비중이 적다면 제가 괜찮습니다. 추가 매수 나중에 할 수가 있겠지만 너무 많으면 안 돼요. 한 종목의 몰빵이라는 건 죽음입니다. 예, 아셨죠? 그래서 녹십자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가 월봉을 한번 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2015년도에도 한번 올랐고 2017년도에도 올랐습니다. 근데 거래량을 보시면 최근의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많아요. 올해. 자, 이렇게 물량을 잡고 올라간다는 건 충분히 조정을 살짝 걷더라도 충분히 갈 수 있다. 그리고 지금의 조정은 이때의 조정과는 다릅니다. 코로나라는, 예, 그 어떠한 전 세계적인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녹십자가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이 중심에 서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보시면 이거 이번 주 윗꼬리 달았잖아요. 길게. 거래량도 좀 생겼습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리고 지난주에도 꼬리를 달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매물대입니다. 요때. 예. 이때 매물대예요. 뭐 당연하잖아요. 그러니까 차트도 길게 보시라고 말씀드린 것도 그렇고, 주봉과 월간 차트도 보세요. 주간과 월간 차트. 이거 보시면 저항이잖아요. 예. 7월 달에. 자, 그러면 저는 어떻게 보느냐. 만약에 이 종목을 보신다면 신규 하시는 분들은, 자, 일단은 20만원대, 예, 20만원대에서 조정이 오는 걸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주가가 이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올라가면 좋겠지만, 내려간다고 했을 때, 올라갈 때는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서 조정을 받는다면 21선 지지받으면 좋겠죠. 더 할 나위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고 더 깊은 조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1선 부근에서의 주가 흐름을 보고 그때 1차로 분할 매수를 한번 하시고, 그래도 그때에서도 또 미치지 못하고 힘을 쓰지 못하고 지지부진한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시나리오가 나오기가 힘든 게, 이게 지금 이제 2달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예, 그리고 치료제도 제가 볼 땐 그전에도 어느 정도 계속 뉴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20만원대, 21선 부근에서의 어떤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21선 부근에서. 그러다 보면은 2달 정도 지나면 61선과 뭐 121선, 121선까지, 뭐, 그렇게 보죠. 뭐, 61선과 21선 간의 이격이 좁아지겠죠. 그 사이에서의 주가 흐름이 나오고요. 저는 그래서 요 20만원을 중심으로 위에 아래에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바로 사지 마시고요. 저점을 지지하는, 그 구간의 일정 구간에서 저점을 지지하는 걸 보셔야 돼요. 이건 제가 나중에 이런 신호가 나오면 제가 또 다시 방송으로 이 영상을 올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지금 바로 전략이 아니고 그 앞으로에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기존에 지금 가지고 계신 분 중에서 마음 아프신 분들 계실 건데 비중이 많으시면 일단 비중 조절하세요. 다른 종목들이 있잖아요. 다른 종목들로 손실을 좀 회복하시고 일정 부분 갖고 있다가 회복한 후에 어느 정도 실탄이 확보가 되면 그때 한번 신호가, 아, 다빈치 네가 말한 게 나온다 그러면 그때 한번, 예, 돌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녹십자는 20만원 전후로 해서 한번 진입을 하셔야 돼요. 저는 분명히 한번 올 거라고 봅니다. 예. 왜냐? 환경이 앞으로 이후 환경이 녹십자가 좀 한 번 더 붐업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예. 붐업된 가능성이, 붐업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2배 올랐어요. 예. 2배 올랐잖아요. 2배 정도 올랐고 그렇게 많이 오른 거 아닙니다. 예, 녹십자는. 그래서 그렇게 좀 보시고, 주식수도 많지 않잖아요. 예. 유통주식수도 많지 않고 가격대가 이 정도 되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예, 기다리십시오. 분명히 제가 타이밍 올 거로 지금 보고 있고,
그 타이밍이 온다면 그때 다시 진입을 해서 한번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일단 녹십자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일단 일부에서는 제가 요거 녹십자만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녹십자가 가장 핵심이에요. 중심이라서 일단 녹십자를 좀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20만원 전후로 움직임을 봐야 됩니다. 21선과 61선의 이격이 좁아지는 이게 수렴이 되는 그 구간을 먼저 확인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자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자, 이렇게 보시면 이때 올랐다가 2018년도 올랐다가 쭉 빠졌어요. 자,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저항을 받고 이 장기 481선을 돌파하고 지금 다시 정배열로 가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 바로는 가기 힘들 거예요. 20만 원대를 전후로 해서 분명히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때를 타겟으로 한번 잡아보시자고요.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거는 기술적입니다. 무슨 뭐 가치 그런 거 따지지 마세요. 재무제표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 기술적으로 앞으로 녹십자에 놓여져 있는 환경, 그거를 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고 녹십자는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은 녹십자에 관련된 녹십자 그룹에서 녹십자에 관련된 내용을 지금 일부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2부에 그 외의 종목들, 요거는 간단하게 해서 말씀을 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 뵙도록 할게요.